일단 오늘 일단 5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게 평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상 생활을 하시고 업무도 하시고 뭐 육아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또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충실히 과제 수행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피드백 서로 주고 받으시면서 되게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료식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앞서 이제 몇 분 약사님 들어왔을 때 얘기는 드렸는데 제가 이거 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지금 약대생 48명과 약사 12명이서 또 뭐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피드백을 잘 드렸는지 좀 고민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수행 과정을 잘 진행해 주셔서 제 관점에서는 사실 이 과정을 기억하신 걸 여러 번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가 이번 5기의 메인 키워드가 수정 보완이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면서 수료식에서 전달드리는 간단한 메시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이제 판브렌더스라고 하는 걸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약사님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효능감을 좀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 좋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운더 같은 이 어떤 기능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정감과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제 어쨌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점점점 우리의 파이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변화를 해보자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팜브렌더스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각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셔라, 생각하셔라, 뭐 본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로 과제를 해보셔라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드렸던 부분도 어쨌든 존재감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답은 제 답이기 때문에 그 약사님들 본인의 브랜드의 답이 될 수 없어서 약사님들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과제가 많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컬트적이고 비면이고 나만 아는 브랜드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컬트적이라고 한다면 뭐 신봉한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애플 제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뭐 사실 애플로도 세팅을 맞춰놓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무래도 그런 팬을 모으는 어떤 컬트적 이미지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사라는 A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면을 한번 강조해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만 가는 카페 있을 거고 나만 가는 어떤 뭐 편집샵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단골집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약사님들 중에서 지금 유명해진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고약사님도 계시고, 뭐 리틀 약사님도 계시고, 뭐 민재원 약사님도 계시고, 뭐 유명하게 자기를 브랜딩하면서 이름의 어떤 네이밍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 나름의 브랜드로 많은 팬을 거느리는 약사님들이 꽤 있으신데, 저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목표를 삼기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싶은 게 내 목표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한 거고 내 직업적 어떤 행복감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셀프 브랜딩이라면 그냥 나의 어떤 이 나다움 자체를 쫓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팬들을 모으는 게 더 빠른 방식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까망약사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제가 약사님들이나 약대생님들 대상 그리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 직업 브랜딩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은 컨텐츠를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지금도 글을 계속해서 올리지만 제가 블로그 이웃수가 뭐 2, 3천 명인 것, 뭐 3천, 5천 명인 것도 아니고 제 뭐 인스타가 뭐 몇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계속해서 그냥 그 정말 하루에 두세 명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뭐 1,800명, 뭐 1,500명 정도의 팬층을 그분들도 저의 진정한 팬들인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어찌 보면 수로 봤을 땐 작은 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저도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말 내 수익하고 연결이 될까? 뭐 내가 정말 많은 팬을 구축할 수 있는 다른 뭔가 가볍고 스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모아볼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지만 그냥 제 방향성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방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분명한 건 지속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지만 안 하는 이유도 아직은 제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스포츠 영양 약사라는 컨텐츠는 뭐 약사공론이나 이런 데서 저널로도 나오고 뭐 제가 뭐 기사로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를 알리는 방향으로만 가고는 있지만 이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교육 플랫폼을 하나 알게 돼서 그걸 통해서도 내가 이걸 아예 강의화해서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의 작은 브랜드로서 나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과 지속성의 가장 좋은 꿀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같은 생각을 한 약사님들을 처음 모았던 게 사실 이게 아니라 PR메이트라는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렸고 한 20분의 약사님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로 한 30분씩 다 통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 포함해서 8명의 약사님과 지속적으로 교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브랜딩을 응원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고려하던 모임이다 보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좀 버거웠고 각자 이제 개국도 하시고 책도 내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모임을 다시 모집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뭐 동료의 중요성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았어서 약사 3분과 학생 2분이 모여져가지고 이걸 구축하게 됐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스포츠 영양 약사라는 화두를 던져봤고 제가 진행하는 판브랜더스나 같은 팀에 있는 약사님이 진행하시는 체인지라는 프로그램 등을 이제 다양하게 기획하면서 우리가 약사를 통해서 어떤 걸 고민해 볼 걸 던져보자라는 걸 계속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선 얘기에서 제가 그냥 다수의 약사를 대상으로 뭔가 좀 약간 트렌디하고 재밌는 걸 만든다고 하면 사실 그런 고민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제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고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 모임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이런 방향성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건 그냥 이 방향성을 했을 때 제가 즐거워요. 재밌고.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셀프 브랜딩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판브랜더스 5기를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이전 1기부터 4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집어넣고 기간을 늘리는 방향성으로 갔다가 이번 5기 때는 기간을 확 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최대한 라이트화 시키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도 원래 기존에 2주 하던 것도 일주일로 해서 5일로 바꿔버렸고 그 내용도 제가 다시 다 수정을 해가지고 5일차로 다 수정 일정을 바꾼 거였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 제가 수정을 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약사님들이 어찌 보면은 제 관점으로는 되게 라이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기수 1기부터 4기 약사님들이 모두 다 마무리될 때쯤에 너무 힘들다, 뭐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고민과 생각, 뭐 가치들이 전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착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가 생각하는 셀프 브랜딩으로만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브랜딩도 있고 이런 브랜딩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브랜딩 성공은 좀 애매하고 이런 브랜딩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떤 제 자기소개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각자 개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도 적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놓쳤던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오픈한 프로그램이지만 오히려 제가 늘 얻는 게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판버린더스 과정 5일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리고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기록하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약사들의 모임은 대부분 어떤 영양제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공부나 학습, 상담 능력을 발휘하거나 뭐, 매약을 잘하는 방법, 보통 이런 걸 많이 이제 강의화하는데, 저도 아직 4년 차기 때문에 그런 강의도 저도 찾으러 가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방향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5일 기간이 어찌 보면은 나는 브랜딩을 해서 어떤 거 나를 수익하는 모델을 만드는 걸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왜 계속 그게 좀 이상한 거 시키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마케팅 코칭을 해주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이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이름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생각해보세요. 또 고민해보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되게 가혹한 방식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 동안 데일리 과제도 충실히 하셨고 북리뷰 제가 해드린 거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도 남기시면서 또 한 번 고민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디어력 카드를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그 아이디어력 카드를 실행해 보시면서 내가 하루하루 또 한 번 고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는 거 그리고 이거 기간 동안 조금 내가 어찌됐든 약사가 저도 뭐 사실 제가 나이는 34살인데 늦게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가 돼서 선배 약생님들한테 이런 말 하긴 좀 우습지만 참 이게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환자들 대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할 때도 힘들고 그 사업 내에서 사실 약사라는 직업으로 자존감을 지켜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직업도 다시 돌아보고 나를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게 약사님들이 참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한 팀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오기라는 게 기간도 되게 짧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되게 끈끈하게 그 닉네임만 봐도 느낌이 느껴지는 게 참 느껴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후에도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교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책을 여러 가지 추천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고르셨고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정말 느끼는 거지만 제 브랜딩의 성과라고 말한다면 뭐 성과라고 할 정도의 큰 무언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셀프 브랜딩을 해서 1년 반 동안 얻어진 이 여러 가지의 성과에 저는 진짜 구할 정도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독서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되게 제가 궁금한 점을 책을 통해서 얻게 됐고 책이라는 거에 대한 매체에 대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전 책이 되게 느린 매체고 되게 유의미하지 않은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근데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자의 생각을 정말 농축돼 있고 논리적으로 적음으로써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나의 방식으로 치환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면서 어찌 되면은 영상이나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 매체로 접근하는 정보는 머리에서 흩어져 버리는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곱씹고 줄을 치고 뭐를 쓰고 그걸 다시 블로그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내게 되는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는 셀프 브랜딩의 프로그램 아니면 제 관념과 생각 그리고 약사에 대한 방향성까지 사실은 어찌돼 보면 창조된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마케터, 약사님들, 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방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혀 새로운 브랜딩이라는 건 없어요. 창조라는 건 사실은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르게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게 저는 브랜딩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는 데에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이번 뭐 네이밍 과제에서도 상대한테 많이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블로그 글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상대로부터. 그래서 그 상대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가 그 책을 읽고 곱씹은 그 정보가 더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 이 내용은 추가를 오늘 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제가 아까 말한 그 교육 플랫폼을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 영상 강의를 되게 짧게 만들었던 걸 좀 길게 이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 제작을 이제 그냥 PPT 켜놓고 영상 제작을 하다가 제가 곧 블로그에 올리기를 할 건데 뭐 팔리는 경험을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가 블로그에 곧 올릴 거라 이제 이제 또 공유 드릴 텐데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 디자인, 체험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아버지 사업이 다이어트 체험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약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이라는 재화랑 어떤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상대에게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거든요. 상대한테 어떤 거를 기대하고 내가 주는 친절함, 내가 주는 상담, 내 중심적인 상담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경험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 두꺼운 책 내용이 다 경험 디자인을 하는 내용이라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지금 제가 정리 중인데 뭐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면 경험은 공동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만드는 사람과 경험을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약국이라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복과 아니면 힐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경험하고 어떤 같이 창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이거에 대해서 몰입하고 관여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는 서비스로서 이 사람이 팬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게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거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으니까 내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팔로우를 한다거나 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약국에서 흔히 아시겠지만 단골이라고 말하면 다음에 나 단골이 좀 더 싸게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뭘 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더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는데 경험을 우리가 같이 창조하게 되고 경험을 팔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나 자체에 대해서 이 제공자 자체를 그러니까 더 좋게 생각하고 관여하고 싶게 되는 브랜드로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르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저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거기서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최근 이제 약배달 이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뭐 약배달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고 최근에 뭐 팍스로비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약국과 어쨌든 배송이 겹치게 되면서 얼렁뚱땅 좀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렸는데 어 제가 이제 셀프 브랜딩이나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브랜딩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거에 틈을 타 우리 같이 약사들이 셀프 브랜딩도 하고 블로그 브랜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딩 마케팅 큰 시장은 최근에는 이제 인간적인 브랜드로 다시 선회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어 온라인 브랜드의 특징 그리고 이런 빠름과 편리함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브랜딩 마케팅도 내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매체를 통해서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일정량의 어떤 걸 확보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퍼뜨릴 수 있는 광고비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싸졌고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서 상대가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저조차도 메일링 되는 것 중에 안 읽는 메일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 중에서도 대부분 관심 없게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국이란 공간에서 약사라는 사람들이 내가 브랜딩을 한다고 했을 때 나를 판다고 했을 때 내가 파는 게 과연 이런 식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빠름과 편리함으로 가는 거에 나를 판매하는 쪽에 올리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블로그 글에 올렸던 글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그 브랜딩의 방향성은 인간 중심 브랜딩으로 가야 되고 대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어찌 보면 확고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루는 게 정말 서비스를 다루는 업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다루는 게 아무래도 건강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고 우리 직업이 어쨌든 공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말하는 메시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간접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처럼 간접적이더라도 내 중심적이고 내 가치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경험이 많아져야지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전달하는 뭐 그냥 PPT를 전달한다거나 그냥 뭐 책을 전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서는 제 본질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교감을 맺으면서 듣는 수료식 강의와 예를 들어서 녹화된 강의를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드는 생각을 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가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하이브리드라고 요새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면 비대면의 섞인 형식. 그 형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체는 결국 나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주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약배달 플랫폼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배달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약사가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름은 약배달 플랫폼인데 뭐 어쨌든 비대면 플랫폼이고 비대면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약을 그냥 약 진료에 해당하는 부가 서비스 정도로만 인식시켜 버린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그 편리함으로 건강이 인식돼 버리면 우리의 직업도 그렇게 인식되는 거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도 그렇게 평가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좋을지. 하지만 어찌 됐든 그 방향성에서 아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경험을 많은 소비자들이나 고객이 경험을 하게 해서 그런 인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애플 같은 엄청난 서비스가 나온다거나 약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혁신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한다면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사의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쨌든 우리의 직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고민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부족하지만 이 약배달 관련해서 뭐 약사의 걱정이라고 하는 블로그 릴레이를 해서 뭐 글을 좀 남겨봤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의 약사님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전 약배달 플랫폼이 약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저 분노하고 그저 우리의 직능이 뺏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약대생 친구, 제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약사님 근데 제가 그거 직접 서비스 해보니까 복약 서비스 엄청 잘해주시던데요. 그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약 상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듣고 처음에 되게 감정적이었던 약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되게 많이 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직능이 뺏긴다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진짜 상담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뭘 집중해야 할까? 그리고 뭐가 지금 어떤 중요한 키워드고 화두여서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걸까라는 게 상대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은 이제 뭐 건강에 대한 관점을 잘못 인식시키게 하고 그리고 평점화한다는 거 고객 정보나 어떤 우리 약국과 약사의 정보를 평점화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좋은 약사와 좋은 약국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편리와 빠름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잣대가 적용된다라는 것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적어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무언가를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사님들이 뭘 시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제가 몸이 아직 한계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아직 이제 실행을 하는 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제가 화두나 인사이트를 던지면서 주변 약사님들께서 그래도 반응해 주시고 변화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배달 이슈에 대해서 글 쓰는 거를 약사님들한테 던져만 놓고 안 하다가 보고 나서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싶어서 정말 그날 또 와가지고 또 막 써서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이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의 어떤 이런 어떤 동료의 자극, 그러니까 동료가 변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자극이 되게 서로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 경험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도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비스, 그러니까 편리하고 빠른 거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과연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경험의 중요성은 뭐고 대면의 중요성이 뭐고, 그리고 건강이 중요한 상대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약사가 관여하고 개입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제시된 예시 중에 술집 죄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일단은 술집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자주 가고, 술을 먹으면 그 재밌는 술집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들하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얼큰한 선술집을 다닐 정도로 술을 먹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이런 경험까지는 안 해봤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건 과연 우리가 모두가 당신의 이름과 질병을 아는 약국을 하고 있는가? 뭐 당연히 데이터하고 뭐 정말 이제 오래된 약사님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과연 제어와 서비스 그 이상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야 되고, 단순히 건강에 대한 가치, 뭐 약사는 건강 약의 전문가, 건강 시계 뭐 건강 기능 식품의 전문가, 상대 뭐 물질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상대한테 어떻게 보여지기만을 얘기하는데, 상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그렇게 비춰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 과정이 약사님의 개개인마다의 셀프 브랜딩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밑에서 상호작용을 통한다는 것도 내가 이런 경험을 만드는 제공자가 되고, 참여자, 그러니까 어떤 고객 상대와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이 분명히 새로운 또 다른 가치를 공동 창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관점으로 경험을 디자인했는데 상대가 개입하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제가 판브랜더스라는 경험을 약사님들한테 제공을 드리면서 1기, 2기, 3기, 4기가 되면서 저는 그 수많은 약사님들과 계속해서 공동 창조를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고, 어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시하고, 너무 버겁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어떤 제 스스로에 대한 방향성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공동 창조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5기였으면 한 달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제 마음대로 막 확장을 해서 뭐 과제도 하루에 15개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런 공동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약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알게 된 기회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멘트, 상대는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별로 안 원하던데, 다 싫어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팬이 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집중하셔도 되고, 나의 팬이 될 사람에게 나의 매력을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내 거를 팔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 거를 모두가 만족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일단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 그 수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애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팬이 있으면 안티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약사는 특유의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착한 사람이고 싶고 상대한테 기여하고 싶은 사람 이미지만 있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강단도 있으셔야 되고, 내가 잘라낼 돈 잘라내고, 내가 정말 뭔가를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혼도 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위장염이 심한 사람이 있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매번 위장염 위에 내과가 있어서 위염약을 뭐 2주치 받거든요. 저는 제 약국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치 뭐 노트를 준다고, 달성하면 가지고 와라. 그럼 뭐라도 같이 공유하고 매일매일 와서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 임상 약사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임상이라고 하는 게 약국에서 임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걔네가 약사 수가 훨씬 많기도 하고 6년제 약사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다들 약국에 있기 때문에 약국 임상이나 그런
그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약사님들이 좀 많아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많이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기여될 수 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올해 감사하게 이번에 그 보건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보건대학원의 전공이 건강증진교육 전공인데 그 건강증진교육을 전공을 제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약사로서 제가 약학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제가 좀 더 광의의 의미의 약사 그리고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약사와 약국을 좀 보건의료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사로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직능이랑 좀 어울려서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보건대학원을 진학하게 됐고요. 사실 약배달 플랫폼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지금으로서는 학구열이 넘치니까 논문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때 바쁘면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야 약국과 약사가 적절하게 평가받고 적절하게 대우받고 그리고 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게 온라인 플랫폼을 무조건 배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식시킬 것인가까지의 연장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까지 제가 내용 준비하면서 제가 또 얘기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제 스스로 좀 그냥 아무래도 후배들이고 3, 4학년 친구들 중에 아까 질문 중에 웃겼던 거는 OTC가 뭐냐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고 뭐 QOL이 뭐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뭔 얘기를 해봤자 그냥 졸리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약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얘기를 하면서도 더 긴장을 하고 더 막 단어를 신경 쓰면서 얘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은 강연 주제는 사실 여기까지라서 마무리를 일단은 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약사님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도 좋고 뭐 굳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안 주셔도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약사님 본인이 느꼈던 그냥 생각들을 지금 같이 교류를 하면 좀 서로에게 되게 또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5일이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과제가 보셨겠지만 제일 빡센 과제이기 때문에 뭐 주말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가 주중간 했던 뭐 나의 네이밍에 대한 수정 보완, 뭐 펜에 대한 수정 보완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수정 보완, 플랫폼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거를 한번 겪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정리 전에 좀 복잡하실 거 아니에요 머릿속이.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 중에 생각나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한번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진행이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길게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적절히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2주 정도 막 사기 진행을 할 때 막 2주씩 진행을 하고 막 매일매일 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네이밍이 되게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네이밍으로 뭘 하게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수정 보완이다 보니까 네이밍 자체도 그냥 고민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적어 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임현정 약사님께서는 구름 약사로 네이밍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제가 지금 구름 약사님, 그 다음에 온기 약사님, 그 다음에 오늘 세훈 약사님은 못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올 약사님, 그다음 소영 약사님, 그다음 은경 약사님 이렇게 이제 주제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름 약사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되게 프로그램이 5일로 짧았는데 되게 단기간에 빡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과제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한 2시간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새벽 2시에 막 자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좀 좋았어요.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기업에서 브랜딩을 할 때는 많이 해 보겠지만 개인이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들을 또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 '길을 잘 터 주신 것 같다.' 근데 좀 앞으로 인제 제가 매일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나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 찾아내서 포스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인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사이트를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질문들을 찾아내는지 일상에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저는 현동 박사님께서 그 메디버디에서 관련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에 대한 약사와 약대생들의 궁금증이 되게 많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음. 소개보다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 네. 사실은 결국에 이제 약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약 상담에 대한 온라인화라고 전 사실 그 예전에 만드신 분 학생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서 음. 그 정도의 이해만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약배달 플랫폼이 너무 많아지고 의사 중심의 아니면 일반 어떤 그 기업체 입장으로 쭉쭉 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약사가 개입이 되는 이런 플랫폼이 어떤 관점이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가 되게 전 오히려 그런 블로그로 그걸 그러니까 단순히 막 소개하는 어떤 그런 오피셜 블로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진행 과정 아니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약사랑 약대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서비스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러한 고민들이 좀 묻어나는 글들이 있으면 사실 저는 약사 약대생들은 되게 좋게 반응을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온라인의 변화는 어쨌든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변화 상황에서 어쨌든 약사가 주축이 되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지하고 싶은 게 약사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향성에서 과연 그게 약사 전체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걸 만든 약사 개인을 위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은 계속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 1인 약국 많이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저 약사는 저거에서 잘 되면 나는 배 아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괜히 타도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좀 공적인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약사회와 어떤 걸 같이 고민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떤 행동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 사실은 저는 안 한 사실 바로판만 해도 그 약 그거 주문하는 그 바로판만 해도 그 업체가 정말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되게 많은 약국에서 하고 사실 걔네가 제공한 서비스는 다양한 그 약 배달하는 그 사이트를 약간 다나와처럼 최저가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서비스인데 약사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더 나은 걸 제시하지 않는 더 자기네들이 뭔가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라는 걸 막 제시하면서 이거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사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바로팜 자체도 사이즈가 커져서 이번에 약대생 인턴도 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약사와 약대생 친화적으로 진행을 해야 이걸 고민하는 약사들도 많이 물어볼 거고 그러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블로그에. 그러면 전 되게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 퀘스천 마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그로 끄는 걸로 하면은 약사님들 메디버디가 의심스럽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메디버디와 닥터 나우는 다르다. 뭐 이런 거라든지 메디버디와 네. 닥터 나우의 관점 차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약사들이 메디버디 좋은 거 너희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말 좋은 거냐? 그리고 너네 속내가 뭐냐?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라도 여기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메디버디는 배송하지 않습니다. 메디버디는 배송을 하지 않는 서비스로 발전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인제 약국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사의 상담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사회랑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최광훈 약사님 당선되신 다음에 이 2 월에 한번 다시 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사회랑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일단 알려 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재 약사님 부탁드릴게요. 온기 약사님으로 제가 되게 인상 깊은 블로그를 많이 봐서 기대됩니다. 네, 5일 동안
너무 잘 했던 것 같고요. 뭔가 약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계기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일하면서 사실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해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5일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옅어지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글 보면서 마음 다잡고 또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거에 대해서 또 쪼끔 느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얼굴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아마 밤이라 자기 전이라 좀 어려우시다면 네 괜찮으세요? 지금 퍼져 있어 가지고 네. 프라이빗한 거. 민재 약사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진짜 글 네. 글 너무 잘 쓰셔 가지고 읽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되게 네.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잘 쓰시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많이 글 써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도 너무 그 로고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그 그러니까 약사님들 중에서 요새 좀 그런 분들 많아지더라고요. 약간 감성적인 거, 그러니까 힐링이라든지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걸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약사 이모님도 그러신 것 같고, 뭐 다양한 인스타그램에서도 약사님들이 꼭 약과 건강 정보로 국한하시지 않고 어찌 보면은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챌린지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에 아독방 아직 독립하지 못한 책방 그 약사님 네. 보면서 그분의 전 사실 그 감성적인 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사들이 대부분 이과 출신이고 아무래도 이제 냉철한 사고와 이제 잘못된 네. 약점을 빼야 된다 이런 관점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려운데 저도 사실 친누나가 소설 쓰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막 하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 누나랑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아무래도 많이 읽다 보면 단어라든지 뭐 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가 모르게 되게 세련돼지고 읽기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예시를 본 것 같아서 저는 원기 약사님께서 뭐 분명히 약블로거나 약사로서의 블로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되게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책 뭐 정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좀만 모이면 인스타 그냥 라이브 라방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약사님들 음. 소규모의 팬이라도 내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뭐 그 생각을 전달해 볼게요. 아니면 진짜 그냥 읽어주는 거. 뭐 요새 ASMR 일 중에 책 읽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되게 따뜻한 매력이 좀 저는 많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올약사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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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이 팜브렌더스 참가를 하기 전에 블로그 이름을 바꾸는 거 하나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막 과제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뭐 나에 대한 분석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에 대해서 다른 면도 찾게 되고 나의 비면도 찾게 되고 또 저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였거든요.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뭘 해야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제도 하고 약사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하면서 빠른 실행을 하는 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과제할 때 저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제가 주입식 교육에 최적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항상 그냥 이해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전 책을 그냥 빨리빨리 보는 걸 되게 그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많이 읽고 또 다른 거 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항상 봤었는데 환부 과제를 하면서 그 글 읽은 거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도 조금 고민하게 됐고 또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더 잘 전달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게 됐고 이래서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이런 과제를 하면서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팠어요. 이 병수리 위에 머리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맨날 이렇게 엄청 아픈 것까진 아닌데 기분이 나쁜 느낌이었는데 이 안 쓰는 뇌 근육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약사님들하고 아이디어 공유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소통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정말 좋았고 여기 약사님들 같이 참여한 약사님들 다 진짜 찐팬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또 공유해 주시는 거 찾아가서 글도 읽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까망 약사님께도 진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텐데 다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수상소감 같은 느낌이라 그냥 감사할 뿐이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 저는 올 약사님이 이미 약간 좀 브랜딩이 좀 구축된 분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올리신 거 보셔도 보아도 좀 생각도 많이 이미 자기에 대한 생각도 이미 돼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걸 고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과제가 이미 기존에 내가 브랜딩이나 네이밍 고민해봤던 거고 있던 거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우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방향성이 더 좋아야 된다는 욕심이 분명히 생기니까 더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무슨 두통 유발자처럼 돼버렸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 마음이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판브랜더스 이제 지금 제가 그 졸업생 모임 뭐 이게 지금 한 30명 방인데 거기 초대를 드릴 건데 이게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지금 일주일 지금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가장 약간 이 기분이 항진돼 있는 상태일 거고 그 다음이 딱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냥 또 시간이 막 지나가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방 안에서 제가 늘 뭐 인사이트 던져주는 걸 던져드려도 반응도 별로 없고 그냥 되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가끔 어떤 화두가 나오면 되게 이제 막 같이 얘기를 나누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게 내가 다른 약사 모임이나 일반적인 약사 그룹 있는 카톡방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방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서로에게 되게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셨을 때 그 카톡방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뭔가 이렇게 활기찬 방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고 한 일주일 지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이에요. 뭐 번개 과제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제가 쓰는 블로그를 계속 공유하면서 제 생각도 전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도 한 번씩 던져드리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가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약간 항진돼 있을 때 지금 약간 머리 지끈지끈할 때 이렇게 한번 던져주시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한번 뚝 던지면 누구라도 말을 하겠죠. 20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올 약사님 전 사실 너무 좋게 봤고요. 여기 사실 약사님들 다 너무 과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누구누구 하나 뭐 더 잘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웃길 정도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영 약사님 진행할게요. 그냥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그냥 블로그를 그냥 시작했다가 그 블로그를 수료한 모임에서 그 까망 약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블로그 이제 이름이 없다 보니까 딱 적절한 시기에 이 스터디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 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것이 과제로 그렇게 만족스럽게 표현됐나? 아까 올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항상 찜찜했는데
다들 댓글로 피드백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그게 좀 더 수정 보완이 더 잘 된 것 같아서 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일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게 될 텐데, 가끔 이렇게 서로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계속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소영 박사님이 되게 네이밍이 어쨌든 첫날 과제고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갑자기 네이밍을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사실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4기 때는 2주 할 때는 이틀 3일 걸쳐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 마지막 3일차 때 네이밍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네이밍을 수정 보완을 하는 건데 네이밍이 없는 분이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거니까 아마 되게 단기간에 고민을 하셔야 돼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셀프 브랜딩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유동적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다가 문제되면 또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도 그 약대생들 방에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약간 민망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를 올려야 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일단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한테 관심 아무도 없다. 내가 블로그 글을 올리면 하트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글도 안 읽고 좋아요 누르고 넘어가는 사람 많고, 심지어 댓글을 남기면 그나마 그 사람은 내 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를 뭐 쪽주거나 민망을 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제가 블로그에 뭘 올렸었냐면, 제가 한때 이제 막 비면을 막 고민하다가 화장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나왔을 때 제가 반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1교시 과락으로 떨어졌는데 한 문제 차이로 제가 그거에 대한 불합격 후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불합격 후기를 올렸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너무 창피하죠. 약사가 웬만하면 붙어야 정상인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 자랑도 아닌데 그걸 왜 올리냐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사실 나 아깝게 떨어진 거야. 그거 한번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약사님들 중에서 도전을 한다면 좀 고민하고 도전해봐라. 이 시험이 생각보다 쉬운 시험 아니고 합격률이 저 볼 때 7%였거든요. 그러면 이 시험이 과연 유의미한 시험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화장품을 못 다루는 건가? 거기 화장품 법을 배우니까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화장품 전성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국에서도 화장품을 팔잖아요. 그럼 제가 약국에서 볼 수 있는 뭐 선크림이라든지 연고주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가. 그러니까 내가 뭐 약은 뭐 알지만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회를 되게 줬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블로그라는 공간, 내가 어떤 거 브랜딩하는 공간이, 셀프 브랜딩은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뭘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그냥 활용해 보자라는 거고, 사실 제가 셀프 브랜딩은 자아 실현이다라는 블로그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셀프 브랜딩은 내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 머리 지근지근 거리는 경험을 지속해서 하면서 그냥 성숙해지고 좀 밀도 있게 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껍데기만 커지는 거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나중에 분명히 깨져버리면 내실이 없기 때문에 안부터 단단하게 채워가는 과정을 거치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서 적절하게 돈은 벌어요. 제가 약사 브랜딩 하면서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일반적인 다른 셀프 브랜딩 가서 말하는 데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하시면 최소 200은 벌어요. 디지털 노마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뭐 글로 재생산하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얘기 해드리고 싶냐면, 블로그로 돈 안 버셔도 돼요. 전 약사들이 사실 블로그로 안 벌어서 벌 만큼 벌잖아요. 냉정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 밥벌이 못할 만큼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셀프 브랜딩에서. 이게 우리의 주업이 아니니까. 근데 다만 부업으로서 너무 재밌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나의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내 직업적 어떤 자존감도 높이고, 나도 즐겁고. 제가 사실 요새는 블로그 댓글 남기는 거나 제가 이제 막 그 보면 즐거워요. 내가 하는 일에 약간 효능감도 느끼고. 그 기쁨으로 제가 사실 지금 몸이 딱 한 5개였으면 좋겠는데, 그 5개였으면 하는 활동을 함을 버티는 힘이에요.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 이게 분명히 부업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업은 지금 제 약사 브랜딩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리는 일이 제 주업인데도 더 큰 에너지를 여기서 많이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뭐 분명히 뭐 요새 뭐 약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뭐 포스팅 뭐 1일 1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러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체험이 아니고 생각 뭐 바보 같네. 그러니까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고 뭐 뭐라지? 이게 계속 하는 거 습관. 습관화 정도. 습관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습관화라는 거에서의까지의 취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게 보통 1일 1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 아니면 그걸로 유명해지신 약사님들이 그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1일 1포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블로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면 내실이 없어요. 내가 뭘 올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올려요. 그냥 남들이 올리는 그냥 똑같은 거 이름만 바꿔서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힘만 들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브랜딩 할 때 어떤 애한테 나는 타이레놀의 종류에 대한 블로그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컨텐츠가 딸린다고 내가 남들 하는 걸 찾아서 카베진이 왜 뭐 이런 걸 내가 올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내 제품을 갖고 있는 제품 하나하나씩 다 소개하고 싶어. 그러면 하는 건데 그냥 1일 1포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옳지 않아요. 내가 할 게 너무 무궁무진한데 내가 아까 말한 그 올 작가님이나 뭐 민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실행력이 좀 떨어져. 내가 컨텐츠는 많은데 그러면 1일 1포 이런 거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안에 지금 머릿속에 충분한 어떤 컨텐츠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실행만 하는 거는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마 소영 선생님께서 처음 하는 브랜딩인데 너무 막 급격한 걸 배우셔서 막 버거우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이 과정을 한 번 더 곱씹고 두 번 곱씹고 하시고 제가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나름의 그 또 이 바쁜 와중에 제가 전자책을 한번 썼는데 그 전자책을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후기도 듣고 싶고 그냥 그 셀프 브랜딩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처럼 이번에 또 페이지가 좀 많아 한 100페이지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제 생각에 다음 주 한 일주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셀프 브랜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썼어요. 약사에 대한 관점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 각자의 플랫폼에다가.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드린다면 마지막 과제일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한 후기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아무튼 소영 선생님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이제 카톡방 들어와서 이제 계속 교류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블로그나 이런 브랜딩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뭐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전 재밌기도 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 드리는 게.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참 힘드셨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 제가 너무 이제 늦게 합류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막 채찍질만 하다 끝나버린 은경 약사님 안녕. 소감을 듣고 막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되게 투덜투덜댔던 닉네임 방울방울의 이은경입니다. 사실 진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고객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거를 느꼈거든요. 어디서 느꼈냐면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하신 강사님인데 김미경이 자기 유튜브 대학을 만들었거든요. MKYU라고 2019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 MKYU 주도로 미라클 모닝 14일 챌린지를 했어요. 514 챌린지라고 해서 5 o'clock in the morning for 14 days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김미경이 딱 생각하기에 그래 2만 명 신청했으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1만 명 정도고 한 14일 정도 지나면 한 2, 3천 명 정도 되겠다 맥시멈.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다 완주하신 분들한테 노트를 나눠줘야지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 시작을 한 1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을 13,000명으로 끝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정초였잖아요. 1월 1일. 1월 1일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굳은 결심을 들고 막 자기 버킷리스트를 들고 나는 꼭 미라클 모닝을 해서 나를 성장시킬 거야.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사실 뭐 3일, 4일만 지나가도 70%, 뭐 6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가 됐는데도 여전하고 7일째가 됐는데도 여전하고 오늘이 딱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14일째 되는 오늘
오늘 14일 맞죠? 맞나요? 오늘 딱 13,000명 찍고 끈을 냈는데 이거를 제가 정말 그 고객 경험이 이게 김미경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거 장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줬고 우리는 서로 가르쳐줬고 서로 소통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나이대를 알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댓글에 다 40, 50, 60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인증을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증을 하게끔 했어요. 이거 14일 챌린지를 하면서. 근데 40대는 뭐 이제 그럭저럭 배울 수 있다고 쳐도 50대, 60대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인스타 하나 시작하는 거 이거 나는 쉽게 인증을 하지만 그들한테는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참여하셨던 나이대가 그 나이대인데 그분들이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증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되니까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단톡방을 잘 보지 않고 이게 한 번 지나치면 금방 톡이 300개 막 400개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번 보면 30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막 배우고 막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고객 경험이 되게 나도 이런 약사로서 뭔가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한방향 소통을 하지 않았나. 이제 정보는 고객으로부터 받지만 나는 올바른 정보와 뭔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좀 갖춰가지고 한방향 소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아, 진짜 고객 경험을 할 수 있게 아까 되게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약국에서는 뭐 진짜 그 위장약 되게 많이 타가시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막 일주일 정도 이제 주셔가지고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고 이제 좀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양방향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이 지금 영양 상담을 거의 재능 기부로 하고 있어요. 재능 기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수익으로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계가 돼 있는데 뭔가 좀 이런 나의 노력이 수익으로 되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브랜딩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 제가 브랜딩의 비읍자도 모르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초등학생이 중학생 문제 푸는 것처럼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게 방학인 아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얘가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맨날 집에 있는 애여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되게 투덜투덜 힘들다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저는 그 OT 때 그 강연 올려주셨잖아요. 그 뭐냐 그 이제 PPT 자료 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좋아서 이게 뭔가 이제 시간을 딱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좀 다 같이 만나는 시간 속에서 같이 과제를 좀 하고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배려를 했던 거지. 너무 배려를 해서 자, 영상 보시고 시간 틈틈이 하세요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제가 요가도 뭐냐 이제 뭐야 이렇게 오늘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것도 하는데 이게 녹화해서 올려주는 거는 계속 밀려요. 근데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거는 새벽이라도 들어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딱 5일이었고 시간을 뭐 9시 딱 11시까지 딱 정해서 시작했으면은 약사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소통하는 게 있었으면 나도 숙제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고 좀 약간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까마귀 약사님이 이게 약간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으로 오늘은 뭔가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지인들이나 친구분들한테 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주세요. 뭐이 정도 숙제는 미리 주시고 이제 저녁 9시에 만나고 같이 뭔가 과제를 했으면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글도 읽고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저는 정말 한 번 하면은 3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또 힘들었고
또 막 이제 체력이 많이 이 책상에 앉는 시간은 이미 11시, 12시니까 이미 지금 머리가 셧다운 되는 시기에서 숙제를 하려니까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투덜댔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어쨌든 되게 좋은 기회였고 그 처음에 저는 타링을 통해서 까마귀 약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영양 상담을 약사한테 돈을 주고 받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제 어떠한 이유로 자기는 이런 가치를 전달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적어놨던 그런 글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알고 싶다는 생각에 블로그를 봤는데 이런 이제 펀브 이게 이제 또 막 모집하고 있길래 당장 신청해야겠다 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내가 지금 좀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진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혼자 공부해서 혼자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일단 해드리고 일단은 앞서 말씀해주신 그 김미경 씨는 정말 약사님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약사 유튜버나 약사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다 그 새벽 챌린지 하셔가지고 인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게 그 말씀해주신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동창조랑 연결이 되면서 되게 저도 더 이해가 쏙 된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제안해주신 그런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저도 되게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배려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각자의 상황 반경이나 생활 반경이 약사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내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내고 어떤 특정 시간에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거랑 안 정해지는 거랑 또 다르고 몰입 정도가 다르다는 걸 생각을 좀 못했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고려를 해서 다음 기수에는 또 그걸 또 적용을 해봐서 사실 제가 목표는 사실은 그 MKY처럼 제가 약간 약사계 김미경이 되겠다 이런 것도 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컨텐츠가 돈이 될까 이런 생각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많은 분이 지원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저도 약간 덩달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만 집중을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이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이제 고민하는 걸 저도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좋았던 거는 그 브랜딩의 필요성이라는 거에서 이제 아까 말한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익화에 대한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약사가 어떤 걸로 수익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역량 상담을 많이 이제 수익화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역량 상담을 약사에게 상담받는 거를 상대가 돈을 주는 것을 납득하느냐. 왜냐면 약국에서 받는 상담이 늘 무료고 약국에 가면 툭 물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굳이 내가 약사한테 돈을 주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 그런 서비스를 제가 알기로는 그 고대생 두 분도 어떤 걸 기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뒤집어진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 오프라인으로 모셔가지고 상담하고 5만 원인가 10만 원씩 받고 1시간 해주고 이런 걸 해줬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제가 타링을 처음 시도했던 이유도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영양제 상담을 약사를 안 시켜주길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 사실 금액을 얼마로 측정해야 될지 몰라서 기존에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몇 명 있었길래 약사님이 지금 안 하시지만 2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만 얼마인가? 2만 얼마, 만 원,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1시간에. 15,000원 했다가 내가 그래도 시급이 3만 원인데 내가 그걸 1시간 동안 일하는데 3만 원 안 받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원래 지금은 3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 왜냐면 걔네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요, 타링이. 그래서 내가 3만 5천 원으로 측정해도 2만 6천 원 들어오나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 만화인 느낌이라서,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도 또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는 10%밖에 안 떼서. 근데 어쨌든 이런 제가 구축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한 50명 정도 해봤거든요, 돈을 받고. 근데 만족도가 이게 제가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좋아요. 지나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심지어 제품을 상담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성분 관련되고 용량만 설명을 해주고, 제가 늘 마지막에 했던 멘트는 근처 약국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적절한 약국을 찾으셔서 자기 주치약국과 주치약사를 삼으셔야 된다.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저한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 집에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에서 내가 진심이 전달이 됐을 때 상대의 피드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시간을 들여서 3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 사람한테 제가 PPT도 준비해가지고 PPT로 건강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한약제도 아무래도 좀 공부를 했어서 한약 쪽 관련된 쪽, 그러니까 한방 쪽 관점도 접하고 영양학적도 보고 뭐 약 드시는 것은 그것도 보고 막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더 받아야 돼요. 저는 10만 원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상대가 10만 원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그러니까 단순히 고급화해야 될까? 근데 고급화도 사실은 그게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사가 고급스럽게 뭐 영양상담을 한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성공 사례를 보면 사실은 학회약들이 대부분 그런 거에 성공 사례일 수 있고 뭐 본인이 한약재질들 본인 약사님들 중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것 중에 뭐 진약국이라고 하는 그 약국 유명해서 미소산이나 뭐 이런 생기산 같은 거 판매하셔서 돈 많이 버시거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저도 사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팔지를. 근데 단순히 꼭 내가 약사기 때문에 영양과 건강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일단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사실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를 줬던 어떻게 보면 강연자인데 동기부여했던 강연자가 갑자기 대학을 만들고 대학에서 교육을 판매하고 장을 만들어서 지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는 심지어 선한 이미지고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요새는 플랫폼 시장이라고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제가 이게 판을 깔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제가 하면서도 제가 얻는 게 더 많아요. 즐겁고. 근데 이런 거를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분명한 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분명히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싶으니까 약사님들이 대부분 그냥 약국에서 조제하시고 처방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월 얼마를 들어오니까. 막 말 많이 안 섞어도.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스포츠 영양 코치 강연을 하는 거를 정리본 만들고 자료 만들고 제가 지금 강연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이전에는 그냥 짧게 찍어서 올린 걸 해서 5만 원씩 받았어요. 그걸 5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10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9차까지 진행을 했을 때 매번 그래도 20명씩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20명을 제가 그냥 저는 자료 주고 그 유튜브 찍은 거 그냥 링크 줬는데 제가 그걸로 100만 원씩 벌었거든요. 나름 소소한 수익을 벌었어요, 그걸로.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또 제대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얻어서 해보려고 하면서 8만 원으로 올렸어요. 8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래도 지금 지원자가 두세 명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한 세네 명 정도가 급하다고 2월 시험에 돈 내고 사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건강상담, 영양상담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팔려고 하는데 그 컨텐츠는 약사 모두가 공유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만의 컨텐츠라고 말하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교류를 많이 해요. 친한 한의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의사랑도 모임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그 한의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한의사들도. 왜냐하면 한의원이 다 비슷한 이미지잖아요. 다 그냥 교통사고 나면 가는 데인 줄 알고 정형외과 잘 안 나면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가니까 본인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알러지 전문, 뭐 체형 전문, 다이어트, 뭐 사실 다이어트가 제일 많이 팔리긴 하지만 제가 강남을 지나가다가 한의사랑 이제 같이 그때 미팅을 하고 이제 가다가 빙빙 한의원이라는 게 있길래 여기가 뱅뱅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했나? 되게 웃기네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님이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약사님 저거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명 전문 한의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빙빙 돈다 그래서 이명 한의원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람들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약사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자기를 브랜딩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 주변의 친구 중에 꼭 그렇게 약사 사칭해서 하는 애들 아니고도 진짜 한약국을 제대로 열어서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은 합정에서 약초원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온 카페 겸 뭐 한방 카페 겸 상담해주는 곳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다이어트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되게 힙해요. 거기 막 전시도 하고 자기가 빌려주면서 공간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되게 많이 개입되면서 뭔가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 안에서 내가 돈을 창출하고 수익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약사로서 어떤 컨텐츠를 팔겠다고 하는 건 현직 2만 약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현직 2만 약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한다고 해서 특이하다고 하는 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쁘거나 정말 몸매가 좋거나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진짜 막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상대가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받으려고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약사가 주는 정보인데 왜 돈 안 주고 사?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 만한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상대한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은경 약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남기실 때, 신청 남기실 때도 제가 봤을 때도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수익화라고 하는 게 저도 되게 지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런 김미경 같은 짓을 하잖아요. 약사님을 대상으로. 근데 그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어떻게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일까? 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바꿔야 되나? 제가 지금 이 팜브렌더스를 한 지가 1년이 한 6, 7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머리 지끈지끈 거리는 과제가 또 반복될 것 같은데 아까 은경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데일리하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 자극받고 인사이트 받는 건 사실은 미라클 모닝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냥 나의 하루를 자극하고 내가 하루 기분 좋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약사로서 내가 어떤 걸 수익화하고 약사로서 어떤 걸 브랜딩한다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가볍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구축을 하면 전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익원을 만드는 거고 내 어떻게 보면 내 돈 나오는 통장을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가볍게 내가 가벼운 생각과 가벼운 인사이트 그럼 사실 가벼운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주변의 성공 사례를 내가 듣고 참고하는 정도인 거거든요. 계속 그냥 계속 그냥 어떤 서로 으쌰으쌰으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많이 개입하느냐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특히나 역량 쪽은.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역량 약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생활 스포츠는 대상으로 해보면 어떨까? 스포츠 약학까지 내가 다뤄서 우리가 약사로서 어떤 체육팀이나 스포츠팀에 우리가 어쨌든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내가 거기서 도핑을 봐주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에서 상대방이 모를 수 있는 거를 극대화시켜서 돈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수익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또 우리 은경 약사님이 그 과제도 늘 열심히 해주셨는데 좋은 또 인사이트를 던져주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되게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늦기 시작해서 너무 죄송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과제 내일 모레까지도 이제 그 아이디어 카드도 계속 드릴 거고 제가 전자책도 오늘 이제 보내드리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이번에 한 거 그냥 제가 제일 좋은 과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지금 팜브레스 카페에 올리셨잖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 과제를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에 그냥 그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그 과제를 한번 수정 보완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냥 바꿔보고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시고 그래서 그게 내 노트인 것처럼 매일 매주 그냥 그 요일에는 그걸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이트 될 만한 거 계속 집어 넣으셔도 돼요. 링크를 넣어도 되고 우리가 같이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하고요. 주무셔야 되니까 아무리 내일 토요일이더라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 오기에는 사실 기간을 길게 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교류와 교감이 생길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의 참여와 어떤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받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역시 진짜 이 공동창조라는 이런 게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강의랑 오늘 수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